네, 시장이 계속 상승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오늘같이 쉬어가는 흐름도 나오는 거겠죠. 우리가 다음 시장을 또 준비하면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장착해야 할지 투자텔미를 통해서 만나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세 가지의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네, 로슈로 이전한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개발이 된 진단 장비, 이 로열티 수익이 기대가 되는 종목 첫 번째로 얘기를 해볼 거고요. 키워드에 이미 어떤 종목인지 다 드러나 있죠. 국민 캐릭터 티니핑 얘기도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텔레그램에서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됐었던 보험 관련주 얘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투자템이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유독 제약 바이오주들만 조용해서 이 대바 주주분들이 많이 심란해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이쪽 섹터는 요즘 각계 전투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이 바이오다인이 로슈에 이전한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된 진단 장비가 일본에서 처음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이 장비 이름이 벤타나 SP400인데 여기에는 바이오다인의 핵심 기술인 블로잉 방식이 적용이 됐습니다. 어떤 기술이냐? 이 자궁경부암 세포 진단 검사 과정에서 채취한 세포를 슬라이드에 얇고 고르게 부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세포의 형태를 왜곡 없이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어서 진단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 로슈와 바이오다인의 인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로슈는 2019년 당시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았었던 바이오다인과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해당 계약 내용이 지난해 공개가 되면서 바이오다인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바이오다인이 연 1,000억 원 이상의 로열티 수익을 기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의 본격 상용화가 이뤄지면 1년에 4억 개의 제품이 판매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바이오다인은 진단키트 하나당 10% 이상의 로열티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이오다인이 수령하는 로열티는 향후 로슈의 제품군 확장에 따라 늘어날 전망인데요. 이 블로잉 기술을 세포 진단 이외에 다른 진단법에도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가 장 초반부터 강했습니다. 상승폭이 조금 축소가 되나 싶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주고 있고요. 현재 주가는 8%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른 텔레그램 방으로 이동을 해서 추가적인 코멘트도 좀 체크를 해볼까 합니다. 앞서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기사화에 나와 있었던 내용이고 이 텔레방을 보시면요. 지금 이 장비가 시장에서 자리 잡기까지는 4,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고 이번에 일본을 시작으로 해서 주요 국가에 순차적으로 이제 출시가 될 텐데 앞서서 이제 연수익 1,000억 원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시총이 지금 주가가 올라서 현재 4,800원대 후반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스토리 라인을 그려봤었을 때 지금부터 천천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이 텔레그램 방에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일봉 차트 한 번 더 볼까요? 최근에 주가는 4월 중순을 기점으로 좀 반등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은 파동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주가가 조정을 받았었는데 오늘 일본의 이 진단 장비가 출시됨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는 강한 흐름을 그리고 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내용입니다. 네, 시장에서 그동안 다른 주도주 섹터에 자리를 내주면서 우리가 티니핑을 잠시 잊은 동안 SAMG엔터는 오늘 주가로 존재감을 다시 뽐내고 있습니다. 텔레방을 보기 앞서서 오늘 이 짤부터 한번 보고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사진이 지금 오류가 나서 안 되네요. 그냥 제가 준비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파산핑으로 잘 알려졌었던 그 티니핑이 최근에 콜라보까지 하면서 몸값이 더 올라갔습니다. 언급드린 대로 지금 가장 큰 모멘텀은 이 콜라보인 것 같습니다. 에스파가 오는 27일에 컴백을 하는데 에스파와 티니핑이 콜라보한 이 캐릭터가 27일에 컴백과 함께 동시에 출시가 됩니다. 캐릭터 보니까 솔직히 너무 예쁘고 귀엽고 깜찍하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에스파 이외에도 SAMG엔터는 하츄2 하츄 등
다른 SM 가수들과도 협업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 걸그룹만 있냐? 보이그룹도 빠지면 섭섭하죠. 남성 티니핑 캐릭터도 이미 존재하는 만큼 이후 보이그룹 컴백 시에 콜라보로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내용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보이그룹 팬덤의 구매력이 걸그룹을 뛰어넘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보이그룹과 협업한 티니핑이 나온다? 그러면 에스파보다 더 잘 팔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SAMG 엔터는 이 SM과 콜라보한 캐릭터를 SM에서 직접 제작하면 라이센스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SAMG 엔터에서 직접 제작을 하게 되면 제품 매출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SM이랑만 콜라보를 할 거냐? 그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다른 IP와도 충분히 여러 콜라보를 또 준비를 하고 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콜라보 및 MD에 대한 모멘텀은 지금 무궁무진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주가 흐름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신고가 다시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10만 원을 찍지는 못했어요. 장중 고점이자 역사적인 신고가 99,300원 기록을 했었고요. 현재는 상승폭이 조금은 줄어들면서 8% 넘게 오르며 94,8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또 다른 텔레방에서 지금 시장에서 단 한 명도 SAMG 엔터의 분기 실적을 맞추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당사 CFO도 결산일에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코멘트가 있어서 흥미로웠는데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날 SAMG 엔터의 주가가 어닝 서프라이즈로 상한가를 기록했었다는 거 우리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마지막 투자텔미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SAMG 엔터 못지않게 텔레방에서 많이 언급이 됐었던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인카금융서비스입니다. 보험 관련주인데 이 종목도 역시나 오늘 장중에 신고가를 다시 쓰는 흐름이 나왔고요. 현재도 시장 하락 속에서 7%대로 상당히 강한 에너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방 함께 보시죠. 부자 고양이라는 텔레방인데 성장성과 수익성이 앞으로 더 좋아질 회사다. 그리고 보험업계의 올리브영이다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이게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회사인지 제가 이것저것 좀 찾아봤더니 일단 인카금융서비스는 2007년에 설립이 돼서 2022년에 코스닥에 이전 상장이 된 국내 대표 기업형 GA입니다. 전속 설계사만 17,000명 이상 보유를 하고 있고요. 생명보험 그리고 손해보험 각 30여 개 보험사와 제휴를 해서 비교 판매하는 종합금융 컨설팅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단 금융당국의 GA 건전 영업 정책이 강화가 되면서 대형 지회에는 유리한 구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인카금융서비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무엇보다 실적에 기반한 확실한 성장 모멘텀이 존재합니다. 이 글은 6월 초에 이제 부자 고양이라는 텔레그램 방에 올라왔었던 글인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유일한 회사다라는 코멘트가 있었고요. 바로 그 조건은 시가총액이 1조 원 이하고 2024년 영업이익 500억 원 이상 기록 그리고 2024년에 영업이익 증가율 30% 이상 기록 그리고 2024년에는 ROE 30% 이상 이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코멘트를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꾸준히 실적이 좋았고 좋아지고 있는 구조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저PBR 종목이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봉 차트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니까 시장에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주가는 4월부터 정말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를 그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하게 올라갔었던 종목이었고요. 오늘 신고가를 경신해내는 그 힘을 냈습니다. 현재는 8% 넘게 오르며 14,23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준비된 세 가지 이슈들 모두 투자텔미를 통해 만나보셨고요. 이제 엠뱅고조 최현덕 매니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한동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뉴스와 재료를 중요하게 보셨나요, 매니저님은? 네, 오늘 시장에 조정이 살짝 들어와주고 있는데, 오늘 보시면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업종이 유독 강하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왜 올라가나 좀 살펴보고,
그럼 거기서 또 우리가 투자 힌트를 좀 찾을 수가 있겠죠. 그 관련 종목을 잠시 뒤에 또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차가 올라가는 이유를 좀 보니까 뭐 특별히 나와 있는 뉴스는 없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외국인 매수가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가고 있다. 그럼 왜 그런가 추정을 좀 해보면은 현대차 그룹은 일단 이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돼 있죠. 특히나 자동차 업종은 고배당 저퍼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는 최근에 우리 상법 개정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상법 개정이 되게 되면은 배당도 많이 주는데 PBR주가 인기가 있고 이런 기업들을 외국인이 많이 하다 보니까는 최근에 상법 개정에 대한 최대 수혜주가 뭐 제주사, 금융주, 증권주 이렇게 포함됐었는데 현대차 그룹 쪽에 포함이 되죠.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있어서 피해주로 거론되다 보니까 많이 빠져왔던 건데 결국 우리 국내 증시에서 이 상법 개정이 된다면은 그에 대한 수혜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현대차, 기아차 배당 수익률 보게 되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6%, 기아차 같은 경우는 7% 나오거든요. 여기다가 지금 자사주 수가까지 합산을 하면은 10%에 육박하는데 이걸 굳이 부동산과 비교해 본다면 지금 부동산 상가 쪽에서도 이제 이 연간 수익률이 6%로 나오는 것이 없거든요. 그런 것쯤에서 현대차, 기아차는 배당 수익률도 높고 접어주기 때문에 외국인이 지금 가격대에서 그냥 맘 놓고 사도 괜찮은 가격대다. 근데 지금 상법 개정이 이제 임박한 걸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의 어떤 그 매수를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민주당이 이제 다음 주 7월 4일 전에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6월달 임시 국회가 끝나기 전에 마무리하기로 방침을 세웠고 야당과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단독 처리하더라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안에 상법 개정안 들어가는 거는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 상법 개정 관련 중에서 지주사 금융주 많이 올라가 있지만은 현대차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관련된 종목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상법 개정안 일정이 늦춰지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수혜주를 골라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탑픽으로 볼 만한 종목은 무엇일까요? 상법 개정 관련해서 최고 대장주는 증권주였고 그중에서도 이제 이 미래에셋 증권이었죠. 계속해서 그쪽을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가가 지금 22,750원인데요. 미래에셋 증권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증권 금융주가 이제 현대차와 좀 비슷하게 PBR 주기도 하고 또 배당을 가장 많이 주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수가 3,000을 넘어서면서 지금 증권사 CEO들한테 설문조사했더니 올해까지 3,500 간다 이렇게 또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코스피 5천 시대, 이 5천 시대의 주인공은 결국에는 이 자본시장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돼야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 이 이사회 충실 의무가 주주로 확대가 되고요. 이 자사주도 단순 매입에서 소각 의무화된다면은 결국 증권은행 보험주가 계속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굳이 부동산을 비교해 보면은 이 부동산도 다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강남에서도 노름자만 올라가고 마용성이란 말이 있다시피 가는 것만 갑니다. 그런 것들에서 미래에셋 증권도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 상표까지 출원했죠. 이 3년도에 토큰 주권 실무 협의체가 출범했었고요. 지금 STO 시장만 310조 정도 보고 있는데 STO 시장은 물론이고 스테이블 코인 상표까지 출원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 16,000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증권주에서 한 종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카카오페이 거래가 재개되면서 오늘 주가 상당히 강한 흐름입니다. 이미 소개를 해주신 바가 있는데 카카오페이를 포함해서 나머지 종목들까지 다 리뷰 도와주시죠. 네, 카카오페이도 지금 말씀드린 지 한 달도 안 돼갖고 지금 거의 2배 올라서고 있고요. 간밤에 보시면은 코인베이스, 로빈푸드, 미국 기업 다 급등하고 있죠. 카카오페이도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것중에서 목표가를 일단 13만 원까지 올려서 계속해서 보유 관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계속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엔비디아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통해서 반도체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급등 이후에 어제하고 오늘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뭐 오늘이나 내일 정도 다시 한번 매수기회 줄 것 같으니까는 매수기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의 양자 컴퓨터 협회가 제주 반도체 방문을 하면서 양자컴 관련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 시장에 급등하는 종목들이 꽤나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4시 모레 방송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오늘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 어떤 걸 우리가 주로 담아야 되는가 좀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지금 이 코스피가 3천 넘어가면서 정말 주도주만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런 주도주만 간단하고 쉽게 설명드릴 거니까 4시 이트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4시부터 들어오시면 되고요. 저는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